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성주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빚이 전체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9개 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9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보다 5.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오름폭은 홍콩과 중국 다음으로 컸습니다. 국제금융협회는 중국, 한국, 터키, 멕시코에서 가계와 비금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유연근무제 등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업 근무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로 형태 및 노동 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국내 대기업 4곳 중 3곳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연근무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했습니다. 형태별로 보면 재택, 원격 근무제가 가장 많았고 이들 기업 중 57%는 이 같은 변화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편 산업구조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코로나19 이후 노동 환경의 큰 변화로 꼽혔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313만 9천 원으로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59%에 그쳤습니다. 특히 상용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는 대기업의 40%를 밑돌았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 같은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 공유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40대의 고용률이 2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고용률은 76.9%로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진 1999년 6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6월 고용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40대 고용률 변화로 설명된다며 도소매업과 제조업 업황이 함께 나빠지면서 40대 고용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연 보조제 챔픽스의 특허가 종료되면서 그동안 대기 중이던 복제약이 시장에 출시됩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 화이자제약 챔픽스의 물질 특허가 어제 만료됐습니다. 챔픽스 복제약 개발을 마치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끝나기를 기다려온 한미약품은 오늘 챔픽스 복제약 노코틴 S를 공식 출시합니다. 전자담배 등장 이후 금연 열풍이 시들해지면서 금연 보조제 매출이 주춤해지긴 했지만 챔픽스 복제약 출시를 준비 중인 제약업체들은 아직도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30, 40대 실수요자의 주택 청약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통해 연 2만 가구의 물량이 생애 최초 특공으로 추가 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당정협의 등에서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애 최초 특공의 추가 공급 물량을 연 2만 가구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부는 생애 최초 특공 물량 확대가 내년에 사전 청약이 개시되는 수도권 30만 채 공급 계획 물량과 시너지 효과를 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엔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